단순히 GPA만 높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학은제를 하게 되면은 경영학을 선택하는 순간 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런 필기고사 GPA 같은 것들은 세세한 나무를 보는 거라고 했죠. 이런 나무의 요소들이 실제 평가 요소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필기고사는 여러분들이 S,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습 능력이 아닙니다. 필기고사는 S가 아니라 M이에요. M. 전공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아주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필기고사 과목이 화학, 유기화학, 그다음 생물학을 이제 과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문들을 왜 평가를 하냐면 3학년 전공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통 기초 학문들 그런 전공 배경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필기고사를 사용하는 거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필기고사는 모든 학교에서 거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GPA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S인지 M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GPA는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냐면 정확하게 S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GPA가 높으면 그럼 약대 와서도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공 배경 지식인 M이랑 학습력 S는 같은 중요도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습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전공 배경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3학년부터 전공을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습 능력이 있어도 사전에 1,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그런 생물학 관련된 전공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전공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PA가 낮으면은 합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GPA를 안 보는 학교도 있는 거고 GPA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PA를 내가 무조건 높여야지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충분히 필기고사를 잘 준비해서도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GPA를 다시 만들려고 학은제를 다시 한다든지 입시를 내가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를 한다든지 잘못 접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GPA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전공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중요한 거를 잘 갖춰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잘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학교에 맞게만 준비를 하면은 GPA가 좀 낮아도 학은제 같은 거를 안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다음 공인영어 점수는 뭐냐면은 S입니다. 학습 능력이에요. 왜 이게 학습 능력이 되냐면은 의치학 학문은 다 해외에서 발달한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익숙한 사람이 이런 전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영어 점수는 모든 학교에서 반영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 평가 부분에서 전적대는 그럼 무엇일까요? 전적대는 S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가지고 전공 배경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고 상위권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아, 학습 능력이 더 있겠지. 다른 학생보다 학습 능력이 좀 더 있겠구나.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대는 S이고 전공 적합성은 당연히 이제 M이죠. 그래서 어떤 전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전공을 3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생물학 계열 전공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학과도 전공 적합성이 맞는 거 아니냐, 약학과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화학과는 완전히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약학과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생물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학 관련된 내용은 물리학학이나 아니면은 뭐 의약품 합성학이나 이런 몇 가지 과목 제외하고는 전공 내용이 다 생물학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대 교수님들도 전공 적합성은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뭐 생명공학과 이런 생물학 계열 전공을 한 사람들의 전공 적합성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GPA 공인 영어가 여기 왜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류 평가는 GPA 공인 영어 점수를 별도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은근히 그렇게 평가하는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왔어요. 대신 평가의 중요도는 당연히 전공 적합성 전적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순위가 후순위죠. 그다음 학업의 활동은 L이죠. 입학 후 학교 생활인 이유는 이 의치학 학과를 편입하기 위해서 전적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활동 내용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만큼 의치학 학과를 편입하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편입한 후에도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학업 계획을 갖고 공부를 해나갈지를 이런 학업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입학 후 학교 생활에 대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정량 요소와 서류는 보통 모집 요강을 보면은 1단계에서 보통 평가가 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는데요. 이 면접을 여러분들이 거의 많은 학생들이 간과를 하고 이 의치학 편입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면접을 결국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어떤 거를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보세요. 인성 면접은 어떤 거를 평가를 하는 거냐면은 카테고리로 치자면은 M 그리고 L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성 면접에서 그럼 전공 배경 지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성 면접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전공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지성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물이나 화학에 대한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 지식에 대한 답변을 이제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전공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구나. 그러면 선발을 하겠다. 이런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지성 면접 이제 시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성 면접만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전공 배경 지식은 어떤 전공을 했는지를 통해서 면접에서 전공 배경 지식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냐면 본인이 비전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서 충분히 앞으로 이런 전공을 잘 수학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단순히 GPA만 높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학은제를 하게 되면은 보통 경영학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경영학을 선택하는 순간 뭐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 내가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학은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거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치학 편입에서는 몇 가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은제를 통해서 GPA를 만드는 것은 별로 권장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인성 면접에서 내가 불리함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대학교를 졸업을 한 상태에서 이 의치학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 배경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공 배경 지식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졸업생인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겠어요? 필기고사가 있겠어요. 필기고사. 졸업을 했기 때문에 GPA는 이미 결정돼 버려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미 GPA는 결정됐고 내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필기고사를 내가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내가 이미 그런 생물학 계열 출신이면은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유리하겠죠. 인성 면접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유리한데 내가 만약에 전공 적합성이 맞지 않는 비전공이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어요?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을 그러면은 다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공 적합성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연고대 편입도 그래서 하나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연고대 편입까지 해서 뭔가 하기에는 조금 상황적으로 내가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올인을 해야 되겠어요? 전공 적합성을 내가 다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인성 면접보다는 지성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를 주력으로 잡는다든지
필기고사만 보는 학교를 주력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고 편입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치학 편입이라는 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각자가 맞는 전략과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야지 최단 기간으로 나의 장점과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입시에 대한 큰 그림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입시를 준비해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화이팅!